사심 표월. 사막. 표월은 서둘러 접시를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 정체불명의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없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무래도 먹다 남은 음식을 한데 모은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이제까지 표월이 긁어먹은 이끼보다는 맛있을 것이다. 실제로 음식 냄새를 맡은 직후 표월의 입안에는 쉴 새 없이 침이 고이고 있었다. 하지만 표월은 섣불리 음식을 들지 않았다. 자신을 이곳에 가둔 자가 준 음식이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독이라도 들었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끼를 먹을 때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따질 것 없이 먹어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에겐 이끼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아직도 이끼는 제법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다. 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가장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시각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그 다음 발달한 후각을 동원해야 했다. 표월은 접시에 거의 코를 처박다시피 한 채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수많은 냄새가 섞여서 들어왔다. 마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처럼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떤 것은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어떤 것은 그래도 먹을 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예전의 표월이었다면 한데 섞인 냄새를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곳에 갇히기 전의 표월은 그저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다. 특출날 것도 없고 도드라지는 재능도 없는 그저 그런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이곳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오랜 시간 빛 한 점 없는 지하 공간에 갇혀있다 보니 표월의 후각은 사냥개만큼이나 민감해진 상태였다. 밖에 있을 때는 절대 구별할 수 없었던 냄새를 표월은 하나하나 분해하고 구별해냈다. 표월은 구별해낸 냄새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냄새들과 비교했다. 이것은 썩은 생선 냄새, 찻잎도 섞여 있어. 이건 돼지뼈를 우리고 남은 부스러기. 조그만 접시 안에 담긴 음식의 종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표월 자신도 이런 냄새를 모두 구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도구로 의심되는 것은 섞여 있지 않았다. 전부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들의 찌꺼기였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악취나는 음식물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표월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료였다. 표월이 파악한 음식의 종류만 5개가 넘었다. 적어도 5종류의 음식을 먹을 만큼의 인원이 이곳에 있다는 의미였다. 그래, 한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사방 3장이 넘는 지하 공간을 혼자서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선 적잖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했다. 개인의 일탈이나 집념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음식이 5종류라면 먹은 사람도 5명 이상일 확률이 높았다. 음식마다 부패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먹은 시점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먹었다는 의미였다. 찌꺼기의 양도 한두 사람이 먹고 남은 거라고 보기엔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각 음식마다 다른 사람의 체향이 담겨 있었다. 표월이 파악한 체향만 5이었다. 5명 이상의 인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이곳에 가둔 것이 분명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닐 거야. 표월은 자신 말고도 갇혀있는 이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겨우 자신 한 명을 가두려고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퓨얼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이곳을 관리하는 자들의 수는 적어도 5.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의 수는 적어도 그 이상일 거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우리를 가둔 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곳을 만들었을 거야. 문제는 목적이 무엇냐인데. 아직은 자신을 이곳에 가둔 자들의 목적까지 짐작할 수는 없었다. 겨우 음식 쓰레기를 섞은 정체불명의 음식 하나만 가지고 추론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퓨얼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곳에선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었다.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정체불명의 음식에서 도구로 의심되는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퓨얼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 또한 도박이었다. 체력과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끼 외의 양분이 필요했다. 그것이 비록 쓰레기를 뒤섞어 놓은 것일지라도 말이다. 생각을 모두 정리한 퓨얼은 접시에 담긴 정체불명의 음식을 손으로 떠먹기 시작했다. 후룩, 후루룩. 어둠 속에 그가 음식을 먹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식 맛은 끔찍했지만 그래도 익기보다는 먹을만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공급됐다.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퓨얼의 감으로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볼 뿐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주어지는 것이다. 음식 맛은 매일 달랐다. 매일 다른 종류의 음식들이 섞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빠지지 않고 섞여 있는 음식과 향신료가 있었다. 바로 돼지고기 찌꺼기와 매운 향신료였다. 어떤 음식이 섞이든 꼭 이 2가지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은 이곳에 있는 자들이 돼지고기와 매운 향신료를 구하기 쉽다는 의미였다. 돼지와 매운 향신료가 풍부한 곳. 천하에 그런 곳은 몇 되지 않았다. 퓨얼은 어려서부터 홀로 천하를 떠돌았다. 덕분에 또래에 비해 주워들은 정보가 많았다. 그중 하나가 사천성이었다. 항아리처럼 폐쇄된 지형 안엔 넓은 분지가 존재했다. 그 때문에 특히 돼지와 양들처럼 엄청나게 풀을 먹는 가축들을 많이 키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높은 산맥에 갇혀있는 분지라는 특성에 여름엔 견디기 힘든 더위가 지속됐고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매운 음식을 찾았다. 돼지나 양고기를 이용한 매운 음식은 사천성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었다. 퓨얼은 이곳이 사천성 내의 어딘가라고 생각했다. 정확한 지명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천성에서 크게 벗어난 곳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천성은 특유의 폐쇄성으로 유명한 곳. 폐쇄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타인의 감시를 피하기 쉬운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즉, 퓨얼을 이곳에 가둔 무리들은 타인의 시선을 피해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었고 그 장소로 사천성의 모처를 택한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피해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긴 좋은 일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리도 없을 터. 퓨얼이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터져 입가를 적셨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극한의 고통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퓨얼은 자신을 이곳에 가둔 자들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유 없이 이런 공간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똑같이 분노할 것이 분명했다. 퓨얼은 불같은 분노를 사겼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분노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노는 숨기고 더 냉철해져야 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건만 표월은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표월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양으로 최소 4달 이상 이곳에 갇혀 있었음을 짐작했다. 음식을 주는 자는 표월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기계적으로 조그만 창문을 열고 음식을 공급할 뿐이었다. 무려 넉 달이나 다른 사람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 암흑뿐인 공간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 표월도 정신력의 한계를 느꼈다. 자꾸 혼자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혼자 묻고 대답하고 이러다가 정신이 분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표월은 악착같이 정신줄을 부여잡고 버텼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런 곳에서 제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멍하니 있다가는 미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표월이 택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사방 3장여의 좁은 공간을 벽을 따라 걸었다. 걷고 또 걷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걸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같은 공간을 맴도는 것이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고 다리에도 조금씩 근육이 생겼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허기를 견딜만 했지만 움직이기 시작하자 극심한 공복감이 그를 괴롭혔다. 하루에 한 번 주어지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이끼를 긁어먹었다. 혀가 마비되는 지옥 같은 맛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하루를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끼를 먹는 것을 택한 것이다. 표월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끼를 먹고 온종일 좁은 공간을 맴돈 것이다. 덕분에 이제 다리에 어느 정도 근육이 붙었다. 양분의 부족으로 삐쩍 마른 것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손가락으로 톡 건들면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지는 않았다. 다리 근육이 어느 정도 붙자 표월은 상체 운동을 고민했다. 상체 운동이라고 해봐야 팔굽혀펴기 정도가 전부였다. 표월은 걷는 시간을 쪼개 팔굽혀펴기를 했다. 팔굽혀펴기는 처음 걷기를 할 때만큼이나 큰 고통을 그에게 안겨줬다. 처음엔 10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끝에 차올랐다. 하지만 고통을 참고 계속 시도하자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늘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비록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표월은 자신의 몸이 꽤 달라졌음을 느꼈다. 마른 것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살덩이에 거죽만 씌워놓은 것이 아닌 탄탄한 근육이 피부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표월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과 끝없이 싸움을 하고 무너지려는 자신을 다독였다. 초기의 배고픔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표월은 그렇게 고통을 견디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터득한 것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부 신체 반응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배변 주기, 정신이 명료해지는 시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통해 대략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화는 또 있었다. 바로 눈이었다. 지독한 어둠에 눈이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의 눈에 조금씩 주위의 풍경이 들어왔다. 겨우 형체나 선을 구분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큰 진보였다. 적어도 눈뜬 장님꼴은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표월은 만족했다. 눈으로 확인한 지하 공간은 짐작보다 더 황량했다. 네모난 창방형의 공간에 가구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 한쪽에는 표월이 그동안 배설한 대소변이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대소변을 먹기 위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모여들었다.
빛 한 점 존재하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저렇게 많은 벌레가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표월은 멀찍이 떨어져서 벌레 무리를 바라봤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저런 광경을 봤다면 징그럽다거나 무섭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의 고립은 그의 감정을 마모시켰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죽여버린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손목이 따끔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놀라 표월이 바라보니 조그만 뱀이 자신의 손목을 깨물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벌레들처럼 눈이 퇴화한 조그만 뱀이었다. 뱀은 꽉 문 채 온몸으로 표월의 손목을 휘감고 있었다. 표월은 얼른 뱀을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온통 붉게 변하더니 뜨거운 열기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독! 그것이 표월이 마지막에 떠올린 생각이었다. 표월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그의 팔목을 물고 있던 뱀이 떨어졌다. 뱀은 표월에게서 떨어져 벌레들에게 기어갔다. 깊은 지하에서 뱀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조그만 뱀에게는 벌레가 유일한 식량원이었다. 벌레 무리에 끌려 이곳까지 온 뱀에게 표월이 물린 것은 우연이었다. 뱀은 쓰러진 표월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만찬을 즐겼다. 표월은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온몸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이름 모를 조그만 뱀의 독은 실로 지독했다. 독은 표월의 혈관을 따라 흐르며 온몸을 공격했다. 신경과 내부 장기가 도끼의 공격을 받았다. 단장의 고통에도 표월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다. 또한 온몸이 굳어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극한의 고통에 표월이 눈을 크게 치켜떴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온통 터져 금방이라도 핏물을 왈칵 쏟아낼 것처럼 붉었다. 도끼가 온몸을 공격하면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아 올랐다. 표월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차라리 정신을 잃었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독의 영향인지 정신은 오히려 또렷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 지독한 고통을 맨정신으로 생생하게 느껴야 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사흘이 지났다. 이제까지 지하 공간에 갇혀있던 시간보다 최근의 사흘이 표월에겐 더욱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졌다. 맨정신으로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느라 표월의 이빨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마비가 풀린 것은 사흘이 거의 지날 무렵이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의 몸을 구속하던 마비가 풀렸고 몸 안의 열기가 사라졌다. 결국 독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이다. 목숨을 구했지만 표월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도끼를 이겨냈지만 장기 내부와 근육, 신경이 상했다.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하겠지만 지금 당장 움직일 기운이 없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다. 표월은 유일하게 외부로 통하는 문을 향해 기어갔다. 철문 앞에는 음식이 든 접시가 놓여 있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어떤 맛도 느낄 수 없지만 살기 위해서는 무엇라도 먹어야 했다. 표월은 자신을 중독시킨 뱀처럼 기었다. 한참을 기어서 겨우 철문 앞에 도달한 표월이 접시에 얼굴을 박았다. 음식을 핥아먹으며 표월이 중얼거렸다. 나는 죽지 않아. 절대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붉은 빛을 띠었다.